자, 저쪽에 비행기 한 대 또 내려옵니다. 착륙. 아, 스페인에 언제 오셨어요? 전 솔직히 제가 스페인 온 게 음.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2012년도 11월 말이에요. 11월 말이요. 2012년. 11월 말. 아, 11월 말. 제가 2013년에 왔으니까 비슷할 때 왔네요. 그렇죠. 3월에. 와, 8년 이제 다 그러면 돼가시네. 이제 와 네. 벌써 만 8년이네. 그러네요. 시간 빠르네. 시간 엄청 빠르죠. 사실 한국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음. 한국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 미리 하셨구나. 여행사를 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집한 제 손님들을 모시고서 네네. 그때 당시 터키 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이스탄불 찍고 리스본으로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여행 상품으로 손님 모시고 이제 인솔자로 나온 거죠. 아, 그럼 스페인 와서 이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진작에 한국에서부터 여행사 하시면서 그렇죠. 스페인 여행 이쪽을 하셨구나. 여행사는 여행사 일을 한 지가 지금 이제 18년째거든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네, 그때부터 하셨구나. 뭐 영업부터 시작한 거지. 이제 네. 영업, 상담, 뭐 발권, 인솔자 네. 이런 거 다 하다가 네. 여행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2010년도에. 아, 그럼 그 전에는 다른 여행사에 취직해서 그쵸. 일하시다가 그 전에는 직원으로 네. 일을 하다가 네네. 2010년도쯤에 2009년일 거야 아마.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 여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일을 했죠. 음. 그러다가 모집한 손님들을 모시고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를 인솔자로 나왔죠. 그리고 그때 나와가지고 보니까 좋길래 네네. 2013년도 4월달에 짐 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스페인어 네. 공부하고 뭐 역사 공부하고 미술관 공부하고. 그럼 결혼하시기 전이었죠, 오실 때는. 그렇죠. 그럼 지금 사모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여기 와서 만난 거죠. 아, 여기서 만나셨어요? 네. 스페인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진짜요? 애 낳고. 아, 그럼 사모님 먼저 그치. 스페인에 우리 계셨어요? 와이프는 여기 먼저 와 있던 거죠. 언제 오셨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저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아.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여기서. 저도 결혼하시고 이제 스페인에 그냥 온 가족이 온 줄 알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 와이프가 먼저 여기 네. 와 있었고 음.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들어오면서 음.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아, 그럼 애들도 여기서 다 태어났네요. 그렇죠. 아. 애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는. 음. 음. 야, 몰랐어요. 저는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다 같이 오신 줄 알고. 아. 왜냐면 이제 오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이 애들 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그쵸. 때문에 같이 가족들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음. 주재원이어가지고 네. 가족들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와가지고서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자리 잡은 거예요. 성공하셨네요. 현지에서 아.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분들하고 네. 그렇죠. 성공했어요. 그럼 스페인에서 이제 정착하겠다고 처음 왔을 때 총각 때 네.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다 좋아요. 날씨 좋고 네. 관광지 좋고 음. 여유롭고 네. 음식 맛있고 네. 사람들 착하고. 어. 왜냐면 이제 인솔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막 많이 다녀봤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거 솔직히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너무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고 그렇죠. 이태리 같은 경우는 너무 거칠고 지저분하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막 각박하잖아요. 이태리는 음. 사실. 근데 스페인은 딱 와보니까 유럽답지 않으면서 여유로우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정서적으로도 맞으면서 유럽 내에서 그나마도 인종차별이 좀 덜하면서 네. 뭐 제가 느끼기 그랬어요. 그래서 살기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 근데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살기는 좋고 또 타이밍이 좋았던 게 네네. 딱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꽃할배. 아, 맞아요. 2013년 그때쯤. 그렇죠. 그쵸. 꽃할배가 빵 터지면서 스페인이 관광시장이 급성장했죠. 아, 덕분에 일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네. 신나게 일했었는데 네네.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그쵸. 그럼 그때는 그럼 수입이 엄청 괜찮았겠네요. 아니죠. 엄청 괜찮은 게 아니죠. 네.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외국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살면서 뭐 이렇게 많이 벌 거다. 음. 근데 뭐 많이 버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는 벌리는 만큼 또 써야 돼요. 왜? 비자 갱신해야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류 비용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집도 당연히 세를 이제 내야 되니까 네네. 집세도 그렇지 뭐 그러면은 버는 것만큼 나가는 게 또 많고 이게 우리가 또 월급장이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버는 돈하고 벌어들이는 돈이 일정치가 못해요. 1년으로 따지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일한 그럼 만큼 이제 그렇죠. 평균 이렇게 버니까. 맞춰보면은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또 고생하니까 집 나가서 이제 출장 가는 거잖아요. 사실 여행 그렇죠. 같이 하면. 아니 솔직히 난 이렇게 생각해. 이 가이드라는 직업이 네. 극한의 직업.
또 하나 3D 업종을 벗어난 3D보다도 더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볼 땐 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 왜냐? 외국인 노동자잖아. 우리 외국인 그쵸. 노동자야. 우리 입장이 그렇죠. 두 번째,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 가이드로 일을 하면서 4대 보험 제대로 적용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버는 걸로 이제 노후 준비나 이런 그렇죠. 거다 해야 번 되죠. 걸로 노후 준비도 다 해야 되지. 4대 보험 같은 것도 다 알아서 갱신해야지. 근데 이제 뭐 가이드를 하면서 자영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적용을 받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걸 등록하고 하는 분들도 또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일이 없어가지고 아파가서 쉬게 되면은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 문제도 각자 사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결을 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괜찮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손님들이 오셨어. 그럼 같이 일을 나갔다고 칩시다. 네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그게 거의 뭐 없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손님 중에 호텔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밤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땐 뭐 답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손님 모시고서 세비야에서 네네. 저녁에 일정 다 끝나고 호텔 들어온 게 9시 반인데 손님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서 응급실을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을 모시고 갔는데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네네.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끝났어요. 그럼 밤 새신 거예요? 밤 꼴딱 샌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일정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아침에 8시 출발이었으니까 7시 반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호텔 가가지고 네. 진짜 샤워도 못하고 짐도 안 풀었으니까 뭐 옷 네. 갈아입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호텔 방에 넣어놨던 짐 그대로 끌고 나와가지고 바로 일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이드분들 뭐 허다해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겠네요. 사실 젊은 분들이 나도 스페인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가이드란 직업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만만하게 보고 덤비면 이제 오래 근데- 못 가는 것이.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가이드 하면 여행도 같이 다니고 좋은 얘기하고 여행 온 사람들이 항상 기쁜 모습만 보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호수에서 헤엄치는 백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선 열심히 남들이 볼 땐 어, 위에서 그냥 잔잔하고 편안하게 헤엄치는 것 같지만은 밑에서는 이거 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가이드의 어려운 점 그런 위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럼 가이드의 장점 뭘까요? 장점. 네. 일단 닭장 같은 사무실에 출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그거 엄청 크죠. 그건 최고죠. 사람들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을 때 그렇죠. 늘 좋은 문화유산이나 관광지를 다니니까. 두 번째,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들이 아람브라 궁전이라든지 세비야 대성당, 톨레도 대성당 아니면 뭐 경치 좋은 곳들. 네. 그게 내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 좋네요. 그럼 아람브라 엄청 궁전. 좋은데. 아람브라 궁전으로 출근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행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즐겁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행 나오면서 한국에서부터 아예 작정하고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서 가이드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컴플레인을 대박 터뜨려가지고서 문제를 삼겠다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나오시는 분들은 다 어떤 기쁜 분들이야? 마음으로 다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뭐 네. 즐겁자고 나오신 분들이야. 맞아요. 그러면 그런 즐겁자고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음. 경치 좋은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어. 멘탈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즐거운 직업이에요. 메리트 있고 그런데 즐거운 직업. 지금 알람브라, 뭐 세비야, 톨레도 이런 데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센다면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그죠? 몰라요. 그거 대충 못 세요. 수백 자, 번? 한 달에 천 번도 가나? 1000번은 안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일한 지 이제 가이드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거든요. 6년. 네, 그러면 한 달에 네. 4팀 뭐 그냥 한 달 평균 3팀이라고 칩시다. 3팀을 돈다고 하면은 한 달에 아람브라를 3번을 가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네. 30번을 가는 거고 35번, 35번. 그래도 100번, 200번은 그죠? 가겠네요. 150번은 100번은 넘게 갔겠죠. 그럼 그렇게 많이 갔는데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네. 여러 번 보고 이러면 질리잖아요. 그치. 질리세요? 똑같은 데 가면? 그게 여행하고 영화의 차이예요.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100번을 본다고 칩시다. 음. 그럼 우리는 대본까지 다 외울 때까지 예. 똑같은 영화 100번 보신 분 없을 거라 아마. 그렇죠. 그렇죠. 네. 영화 감독도 자기가 만든 영화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감독도 자기가 만든 영화 100번 안 봤을 걸 아마. 그렇죠. 지겹죠. 그게 지겨우니까. 그건 영화고 여행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매일 날씨가 다르고 네. 계절이 다르고 같이 가는 손님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랑 가냐 언제 가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네. 똑같은 장소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 그러면 갈 때마다 좋은 거네요. 그렇죠. 와. 갈 때마다 좋은 거죠. 그럼 엄청 좋은 직업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아람브라 궁전을 네. 꽃피는 봄에 갔어. 얼마나 좋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또 단풍지는 요즘 같은 가을에 갔어.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내 집이다 이러고 보면서. 그렇죠. 우리 집 정원처럼. 그것도 사람들이 보면서 막 감탄하잖아요. 아우. 그 관광객들 그러면 같이 기분 좋을 거. 최고죠. 생각을 해보세요. 딱 가을 아침에 공기 선선하고 좋을 때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아람브라 궁전에 단풍 보러 가는 거야. 그 옆에서 이제 기타 소리 들리고. 그렇지. 아침에 이제 네. 호텔에서 아람브라 궁전 가는 버스 안에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딱 틀고 아니면은 뭐 그거 있잖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음악 같은 거 딱 네. 틀면서 손님들하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아람브라 궁전 덥기 전에 산보 딱 하고 나오면 네. 100번을 간다 그래도 좋을 걸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인들 오고 뭐 이러면 네. 마드리드 시내 나가면 맨날 갈 때마다 좋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로 생각하고 매번 가면 그래도 좋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그래도 좋다 하시니 환상적인 직업인데.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닐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팔다리 멀쩡하고, 네. 네, 그렇죠. 스페인에서 아무래도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스페인어는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또 하나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는 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기본 지식, 그다음에 스페인어, 그리고 뭐 체력적인 조건, 체력적인 조건. 체력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왜냐면 서비스업이니까. 네네. 한국에서부터 힘들게 오신 분들을 내가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멘탈 관리 잘해가면서 표정 관리 해가면서 네. 그걸 할 수 있는 네. 그 멘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멘탈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멘탈이 무너지면 네네. 투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날 일정 전체가 막 흔들릴 것 같은. 자,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체력, 그 다음에 스페인어 능력하고 네네. 가이드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야 될 건 멘탈. 그리고 이제 멘탈. 막 요거는 준비 과정이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요? 스케줄 관리 능력. 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그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체 사람들 그 관리하는 것도 있고 네. 스케줄에 따라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일정을 머릿속에 구상을 해놔야 돼요. 자, 하루에 기본적으로 도는 코스가 2코스 정도 돼요. 네. 2코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서 호텔에서 관광지까지의 이동 시간, 관광지에 도착해가지고서 표 끊고 들어가고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 그렇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식당까지 이동하는 시간, 점심 시간은 몇 분을 배정할 건지,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다음 코스까지 이동하는 시간, 중간에 손님들 화장실 보내드리는 시간, 그리고 각 관광지에서 손님들 사진 찍을 수 있게 자유 시간 드릴 수 있는 시간, 네. 그리고 내가 설명해야 되는 시간, 이걸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네. 뭐 생리적인 현상도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밥도 늦게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그건 시간이 안 돼요. 다르잖아요. 안 그거 돼요. 어떻게 다 컨트롤 그렇게 그럼 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예를 들어 가지고 급한 생리적인 뭐 상황은 그거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해드려야 되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 머릿속에 구상해 놓은 시간이 요 코스에서는 자유 시간이 15분이다. 그럼 손님들이 그걸 맞춰 주셔야 돼요. 못 맞춰 주면은 네. 투어가 진행이 안 돼요. 그것도 응. 한 분 한 분 그 맞춰 주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지. 어... 그래서 이게 네. 그 시간 관리 능력이 스케줄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버스를 마음대로 네. 막 쓸 수가 없어요. 네네. 타코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기준이 있죠. 그치. 버스를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계산해줘야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버스가 기사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 맞아요. 시간도 계산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무리 손님이라 해도 원하는 대로 하루에 우리 15시간 이동하자 이래도 여기 법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단체 관광이죠. 그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여행으로 개인 오시면 돼요. 여행하시고 개인 여행으로 와가지고 승용차 끌고 다니면 하루에 24시간 운전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로 와야 이제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죠. 설명도 이렇게 잘 듣고 그게 패키지 관광의 최고의 장점이죠.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전에 있던 그런 패키지 관광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코로나 끝나도 이제 다시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게 그렇죠. 활성화될 수 이게 있다. 예전만큼 막 그렇게 막 활성화는 안 될지 몰라도 패키지 관광이라는 건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분들한테는. 네네. 왠지 아세요? 타이탄 일정 안에 다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패키지밖에 없죠. 우리나라 여행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식당 예약이라든지 호텔 예약 같은 걸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예약만 하고 오면 그렇죠. 상품만 사가지고 오시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가지고서 다시 한국에 도착하실 때까지 모든 스케줄을 여행사에서 다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면서 싸잖아. 엄청 싸죠. 네. 엄청 싸죠. 여행 상품 패키지 여행 상품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개별 여행으로 와가지고 한 코스도 안 빠지고 똑같이 다 둘러본다. 그러면 일단 시간은 2배 이상 들 거예요. 네. 경비는. 그렇죠. 경비는 3배 이상 2배 들어가요. 이상 3배. 오, 3배까지. 왜냐면 숙소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전혀 이렇게 싸지가 않아요. 이게 단체로 하니까 이제 단체 볼륨 그렇죠. 가격으로 하니까 싸지네요. 그런 거를 손님들이 사실 이득을 보는 거지. 네네. 그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요즘 잘 아니까. 그렇죠. 여행 상품에 대해서 다 이거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제가 선생님 하시는 그 팀에 따라가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고 차에 타람 타고 먹으라면 먹고 호텔입니다 하고 설명까지 들으니까 편하잖아요. 스페인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페인에 사는 외국인이나 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패키지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에 30년을 사신 분이라고 따져봅시다. 그럼 그분이 외국에서 친한 친구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서울에서 30년 사는 분이 외국에서 온 친한 친구랑 같이 해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그 투어 해줄 수 있어요? 어렵죠. 뭐 역사적인 거나 뭐 이런 못해요. 못하죠. 고궁 투어 같은 거 저도 할 뭐 수 있을까 당장 봐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공부하고 나가도 못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산 사람은 산 사람인 거고 그쵸. 거기서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은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스페인 역사나 이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한국도 많겠지만 유럽 역사, 세계사, 스페인 역사, 그다음 여기 문화유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세요? 스페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개수가 전 세계 3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이태리고 3위가 아마 스페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래요. 정말 많죠. 어떻게 그거 공부 다 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해요? 그래도 설명을 다니는 그 도시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되는데 어떻게 다? 그거를 일단 패키지 관광 상품에 맞춰서 굵게 라인을 잡아서 가지치기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순환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많이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려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론은 다 알아. 자전거에 그냥 올라타가지고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굴리면 앞으로 간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 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은 못 타요. 맞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으로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공부를 해도 나가가지고 가이드를 하려면 집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셨겠네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하셨겠네요. 잘하시는 가이드분들도 되게 많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손님들은 여기 공부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남의 나라 역사를 하루 종일 떠들어면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그건 관심이 진짜 우리가 여기 공부하러 온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이런다고요, 손님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게 하면서도 유익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는 설명을 하고 또 재미 부분에서는 또 재미를 가미를 해야 되고 네. 이걸 그 줄타기라 그러거든요. 줄타기를 잘 해야 돼요. 밸- 적정선을 밸런스를 넘지 잘 맞춰야 않으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음. 패키지 상품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손님들의 체력적인 컨디션을 체크를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막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동하는데 그렇죠. 계속 옆에서 얘기하면 쉴 때 쉬고 사진 찍을 때 사진 찍고 그럼 설명 들 때 설명 눈치나 듣고 센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걸 탁탁탁 음. 나눠가지고서 아 내가 요 구간에서는 손님들이 음. 조금 지칠 때니까 쉬게 해드려야겠다. 한 타임 쉬고 나면 좀 반짝반짝 할 거니까 정신이 음. 반짝반짝 할 거니까 요 때는 다음 코스에 대한 역사 설명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조건 4가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였던 게 스케줄 관리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런 스케줄 관리 능력 안에서 설명을 할 때 알고 있는 걸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를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럼 그 정도만 공부하면 그 정도는 나중에 이제 좀 짬이 쌓이면 이제 그런 노하우가 좀 더 그렇죠.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행을 오시는 분들 중에 최악의 손님 케이스 이 가이드 하시면서 패키지 팀 안에서 최악의 최악의 경우 손님.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지. 최악의 상황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손님이죠. 왜요? 어떤 현실? 아니, 자, 내 차 사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 살라고 돈은 티코 살라고 들고 갔어. 근데 네. 매장 가가지고 그랜저 달래. 돼요, 안 돼요? 아, 깡패죠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00원 줄 테니 패키지 비싼 거다. 상품도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수두룩하니 많아요. 근데 상품은 저렴한 거 와가지고서 네. 뭐 식사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현실 인지 능력 부족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네. 딱 그 자기 선에 맞는 그렇지. 그 비용을 내고 왔는데 네. 요구하는 건 엄청나게 비싼 것들. 그런 분들이 제일 안 좋은 분들이죠. 힘들겠네. 힘들겠네. 예. 아니 실제 상황인데 옛날에 인솔자 할 때예요. 네. 손님을 중국을 모시고 갔어. 네. 근데 중국을 모시고 갔는데 뭐 북경이에요. 네. 북경에 이제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음. 만리장성을 투어를 하고 내려오면은 그 아래쪽에 네. 단체 관광객들이 모이는 식당이 있어요. 음. 정말 커요 거기는. 네네. 근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고 음. 수두룩하니 많은 관광객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때 제가 모시고 갔던 패키지 상품은 북경 3박 4일 29만 9천 원짜리예요. 항공료 포함인가요? 네. 숙소도 포함이고요? 네. 29만 9천 원요? 네. 3박 4일? 네. 그럼 하루에 5만 원짜리야. 하루에 6만 원. 잠깐만 얼마냐? 그러면 48에 30 하루에 8만 원짜리네. 그러면 밥도 주고 숙소도 주고 항공권도 주고 거기다가 관광시켜주고 관광시켜주고 이동 뭐 다 네. 포함이. 네. 그럼 정말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8만 원 하루에 8만 원. 해외 그래 이제 여행인데. 와. 그렇게 해서 29만 9천 원을 북경을 가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음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손님이 화를 내시더라고. 우리는 반찬이 이게 먹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 먹고 와. 그러는데 그럼 그쪽은 또 다른 패키지로 오든지 뭐 당연하죠. 다 비싼 그쪽은 걸로. 상품이 훨씬 비싼 상품을 왔기 때문에 음식이 당연히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수긍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어렵겠다. 우리는 이런데 저기는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면 돼요 거기서. 근데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억지 부리고 화내고 이러면은 그런 손님들은 별로 안.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그게 딱 그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뭐라 해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해결 안 해도 돼요. 저분들은 내고 오신 금액이 달라요.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간혹가다 기분 나빠하고 뭐 자존심 상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그러면 애초에 한국에서부터 돈을 더 받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품은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파는 거 아니잖아. 그 여행사에서 팔아온 본인이 거니까. 저렴한 상품을 골라놓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애초에 한국에서부터 돈을 더 받든지가 아니고 한국에 이미 비싼 상품들 많이 있어요. 그걸로 오시면은 호텔도 훨씬 좋고. 근데 그렇죠. 그거는 뭐가 정답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내 관광 스타일이 나는 숙소나 식사는 뭐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또 그런 경제적인 분들은 부분도 좀 중요하고. 저렴한 상품에 와가지고 관광지를 충분히 즐기시면 좋은 거고 그거 말고 나는 관광지도 좋지만 일단 잠자리가 좋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4성급 이상 5성급 되는 상품들로 오시면 당연히 상품가는 비싸지만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당연히 호텔 레벨이 올라가는 그쵸. 만큼 아침 조식도 다를 거고 상품가가 비싸지니까 식사도 당연히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수많은 게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 선택하고 책임 본인이 져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골랐으니까. 여행사는 절대 사기치지 않아요. 예를 들 들어서 돈을 400만 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식사를 드리고 말도 안 되는 호텔을 드리진 않아요. 한국에서 여행 경비를 지불한 만큼 그거에 합당하게 식사나 호텔 레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사기치고 그런 건 없어요. 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나는 바닷가만 100% 즐기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텐트 치고 바닷가에서 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그거에 아니고 맞는 걸 이제 자기가 그렇지. 나는 되니까. 바닷가도 좋지만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호텔이 좋을 것 같아. 그럼 경비를 더 지불하고 그런 호텔에서 똑같이 바닷가는 즐기되 그쵸. 어떤 사람은 텐트에서 자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 주머니 사정에 그쵸, 맞춰가지고. 그쵸. 근데 그걸 인정 못하면은 그건 이제 문제 있는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고로 좋았던 손님 케이스 가이드의 입장에서 최고로 좋았던 손님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열심히 들어주시고 일정에 잘 협조해 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자신의 여행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고 가는 사람. 뭐 힐링하러 왔잖아. 그러면 식사나 뭐 호텔이나 이게 뭐가 어떻게 되든 일단 나의 여행 목적인 네. 힐링에 집중하고 가는 사람. 그러려면은 그 외적인 게 따라와줘야 돼요. 내가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러려면 또 열심히 들어줘야 되고 듣고, 패키지 네. 관광이다 보니까 일정에 협조를 해줘야지 원활한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서 뭐 쇼핑도 많이 해주고 뭐 옵션도 많이 해주고 그거는 부가적인 문제고 제일 좋은 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들어주고 일정에 잘 협조해 주시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가시면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거지. 그렇죠. 뭐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럼요. 같이 여행하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해야지 기분 좋게 일할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와가지고서 식당 가가지고서 한식을 드렸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식을 주냐고 뭐라 그러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 그러니까 음식이 안 맞으니까 한식 뭐래도 먹고 싶다 할 수도 불만이신 있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현지식 드리면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식도 한번 안 주냐 그러고 한식 드리면은 맨날 현지식만 이제 먹이냐고. 패키지니까 여러 사람 입맛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비 오는 날은 비 와서 좋은 거고 해 뜬 그렇죠. 날은 해 떠서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대로 즐기면서 그렇죠. 여행해야 되고. 그럼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는 지금 그 여행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없죠. 없으면 요즘 활동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예. 아니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 음. 시작한 지 50일 됐거든요. 네. 구독자 500 넘었어요. 와 이거 엄청 저 연예인도 빨리 올라간 거죠. 몰라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평균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어디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구독자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채널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이제 와이프가 영상 그쵸. 편집도 되게 예쁘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브이로그하고 뭐 스페인 여행 정보하고 뭐 그쵸.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 채널의 방향성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작하시기 전에 예. 제가 먼저 그날 밤에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저도 이 스페인 이런 아름다운 거를 좀 이렇게 잘 여행하는 것처럼 예. 랜선 여행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전 촬영하고 누군가 가이드 이렇게 예.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딱 떠올라가지고 그때 밤 10시인가 11시인가 그죠. 제가 연락드렸죠. 그래서 제가 찍을 테니까 해주세요 했는데 마침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일정이 또 다른 일정이 그쵸. 생기면서 못했는데 이제 막상 시작하신 거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스페인에 살면서도 몰랐던 거 이렇게 하나씩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라이브 하시면 또 이제 생동감 있게 그렇죠. 또 이제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내 가는 것도 이제 불편하고 힘든데 그냥 앉아가지고 알아서 다 여행해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오시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살고 있다라는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대신 가드리는 거예요. 제 채널명이 고고 스페인이거든요. 고고 스페인. 고고 스페인인데 그러려면 가야지. 그럼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간다 고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두 가지 컨셉이에요. 네. 하나는 라이브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같이 해요. 네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옆에서 개인 가이드 받으면서 걷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라는 느낌들을 많이 딱 그 시야가 그냥 그쵸. 1인칭 시점으로 그렇죠. 다니시면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뭔가 하는 것 같다. 간접 체험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같은 장소도 여러 번 갈 거예요. 왜냐면은 먼저 번에 보신 분들은 음.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다고 안내가 떠도 아 봤던 곳이니까 안 봐도 음. 되겠다. 대신 음. 못 보신 분들이 들어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음.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시내 곳곳을 보여드려요. 네네. 유명한 관광지 이제 뭐 조금 멀리도 갈 거고요. 네네.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랜선 투어를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했던 걸 조금 이렇게 예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좋겠네요. 그걸 이제 좀 많이 할 거고 네. 그거 하고 또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이쁘거든요.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이 나라 마트는 어떤지 애들 학교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페인에서 살고 있는 네네. 육아 아빠로서의 삶 이런 것들. 그럼 간접 이민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완전 이민체험. 좋습니다. 그런 것들 네. 해가지고서 채널이 활성화가 잘 되면 스페인에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스페인 와가지고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크죠. 큰 네. 도움 되죠. 현장에서 실제로 딱 보여주니까.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라든지 시청 시간 이런 것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즘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올리는 이 컨텐츠들이 네. 보는 보는 분들의 킬링 타임용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하게. 유익한 내가 뭐 심적으로 힐링이 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돈 내고 요즘 갈 수 없는 그런 관광지들을 눈으로 대신 본다든지 뭐 그런 득이 있어야지 영상들을 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어려운 그래도 것 뭐 같아요 사실 처음은 어렵지만 이게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 사람들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맞아요. 이제 나중에 빵 터질 것 같아서 빵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자고 이곳이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맞아 그렇게 해서 한번 빵 나중에 터뜨려가지고 모른 척하지 마시라고. 얘기 영상으로 다 이게 지금 영상 인증샷이 다 다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럴 일은 없고 아무튼. 근데 아무튼 채널이 크게 잘 돼가지고 네네. 스페인을 원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 살고 있는 교민분들한테도 아니면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아시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쵸. 가이드는 여행 손님들이 오셔야지 일을 하는데 못 오니까 맞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돌파구가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알리고 이 네. 채널을 활성화해 가지고 이게 부가적인 수입이 됨과 동시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네네. 알려지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장이 활성화됐었을 때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게 그게 또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만큼 또 브랜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회사에서 주는 단체 팀만 목매달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렇죠.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일도 만들고 또 이제 관광객들은 또 가이드를 직접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니까 그렇죠. 중간 뭐 유통 마진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지만 네. 중요한 건 스페인의 일상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 코로나 시장이 끝났을 때 네. 손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라는 가이드를 찾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채널이 나라는 상품을 홍보하는 그쵸. 하나의 마케팅 홍보 매체가 채널이니까. 되는 거죠. 그게 주 목적이죠. 사실 뭐 유튜브 해가지고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럼요. 뭐 50만 100만 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 거 아니잖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냥 구독자 1000, 2000 뭐 많으면 만 정도 가서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스페인 오실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찾을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런 마케팅 채널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오늘 진짜 저도 살면서 이제 주변에 가이드분들 많이 보긴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들은 건 또 처음이라서 원래 얘기 잘하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얘기해줘요. 그냥 그렇죠. 다른 얘기들만 하시지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살면서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덕분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야. 아무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